해보자. 사회문화는 대단원의 일단원을 제일 잘해야 돼. 1강부터 4강, 특히 1강부터 3강까지 개념을 잘 잡아놔야지. 특히 1, 2강 개념을 잘 잡아놔야지. 나중 가서 이제 여기 나온 개념어들이 계속 나오거든. 이제 그때. 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의미를 두 개로 나눠놨다는 말은 두 개를 섞어놓고 구분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다른 말로 선생님은 인문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문현상의 반대 현상이 뭐라고? 자연현상. 인간과 의지의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100도씨가 되면 수증기가 된다. 인간이랑 관계 있어? 없습니다. 전혀 없어. 그거거든. 그럼 봐봐.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요새 이거를 은근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춤춰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인문자연. 자연. 하늘에서 비가 와서 농민들이 가뭄을 해소하여 좋아한다. 인간. 그게 인문이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문화 1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 키 포인트가 뭐냐면 밑줄이 어디까지 쳐져 있는지가 문제. 밑줄이 어디까지 쳐져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하늘에서 비가 온다까지 쳐져 있으면 자연인데 하늘에서 비가 와서 농민들이 가뭄을 해소해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 인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차이가 뭐냐면 인문현상은 뭐냐면 가치함축성이야. 가치함축성.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갑자기 아주 아리따운 녀석이 우리 미스 황한테 와가지고 미스 황이다. 미스터 황한테 와가지고 장미꽃상님 있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왜? 제가 고백하네? 오, 저 여성이 쟤를 좋아하나 봐.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장미꽃에는 고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없는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가치함 축성이라고 해. 그런데, 대부분 장미꽃 주고 막 그렇게 하면, 고백하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발생 요인과 그 결과의 법칙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100%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뭐, 장미꽃 주면 고백하는 거의 대다수가 고백은 해요. 거의 대다수. 근데, 합성의 원리다. 100%가 아니라는 소리야. 무조건, 즉, must가 아니라는 소리거든. 장미꽃 주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고객님, 저희가 용품에 있는데 자주 찾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아니면, 저, 보다가 주웠어. 휴지통에 좀 버려주지 않을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친구 동수한테 좀 전해주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100% 아니라는. 그러니까 뭐야? 뭐가 나타날 수 있어?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외적인 현상.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게 맞을 건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보편성은 웬만하면 맞다는 소리야, 웬만하면.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일하게 어디에 가나 다 있다. 근데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자연현상 봐봐. 자연현상은 뭐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이요.
그냥 뭐 수증기가 은결고도에서 은결돼가지고 내리고 비가 오는 거다. 끝. 의미 있어 없어? 의지나 가치에 무관하다. 그러면 얘는 100%가 아니었으니까 얘는 뭐야? 10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연성과 확실성이야. 필연성, 확실성.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반드시니까 뭐야? 머스트겠죠. 예외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을 수가 뭐죠? 예외가 없으니까 특수성이. 일정 조건만 갖춰지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 초월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로부터 나누는 거 됐지? 자, 이게 수능의 몇 번 문제? 넘버 1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점 보고 밑줄을 어디까지 끌어놓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새 나름 이 파트가 어렵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라고 해. 자, 사회의 정의가 뭔 줄 알아? 사회? 공동체? 그럼 사회의 구성 요소는 뭐야? 인간이지. 2명 이상의 인간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뭐 사회 조직이나 뭐 그런 말을 하거든. 알겠죠? 그러면 거시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의 거자가 무슨 거자? 그렇지. 그럼 얘네들 중에 뭐가 커? 사회. 거시적 관점은 사회를 주로 보는 거야. 그럼 미시적 관점은 당연히 구성원이 인간 개개인을 보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나뉘고,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뉘고,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럼 이거 뒤에 가서 내가 왜 이거 잘해놓아야 돼? 뒤에 가서 계속 그만 나온다. 계속. 자, 거시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뭐를 본다? 사회구조나 즉, 큰 거 본다.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의 세계에 관점을 맞춘다. 사회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뉘고. 미시적 관점은 작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무슨 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런 상황 정리. 얘가 이랬을 때 얘가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얘는 이런 거야. 그건 걔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만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능론.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능론은 긍정적인 친구고요. 갈등론은 부정적인 친구고요. 기능론은 자본주의 같은 친구고요. 얘는 공산주의와 같은 친구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 그렇게 이해하면. 왜냐? 자, 보도록 합시다. 유기체가 뭔 줄 아나? 살아있는 생물. 그렇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 막 이런 거겠죠? 그럼 뭐냐면,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눈도 눈의 기능을 잘해야 되고, 코도 코의 기능을 잘해야 되고, 입도 입의 기능을 잘해야 되고, 다리도 다리의 기능을 잘해야 되고, 장기들도 각자의 기능이 따로 있잖아. 네. 그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확실하게 제대로 서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내가 건강해질 수가. 그러면 이 쌤 몸뚱아리 하나 자체가 뭐야? 이게 사회라는 말이야.
그게 사회유기체설이라고 하는데, 핵심 주장을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얘기하는, 뭐, 잘 되겠죠. 뭐, 그렇게, 뭐, 문제 있겠슈?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긍정적인 친구. 봐봐.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가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일시적 불안정한 상태가 뭐고?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 맞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사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사회 문제가 생긴 게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었잖아. 네. 그럼 이것만 해결되면 돼, 안 돼? 네. 그렇지, 일시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회 격리적 현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감기 걸린 거야. 그럼 그 감기만 어떻게 하면 되노? 나오면 되죠. 별일 없죠. 아이, 뭐, 낫겠죠. 괜찮겠죠. 막 그런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 속의 한 부분에서 각자 서로가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아까 뭐래도, 뭐, 집안 잘하면 됐죠. 뭐, 집안 잘하면 뭐, 잘 되겠죠. 막 그런, 된다? 네. 그러면 사회 제도나 규범은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사회 규범이나 제도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사회 전체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이것만 지키면 돼. 아이고, 뭐, 법만 지키면 뭐, 문제 없이요. 뭐 그런 게 있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사회가 안정 유지되고 통합을 이루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 갈등을 간과한다. 아니, 뭐, 누가 쌤 있으면 쟤네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야. 아이고, 가만 냅두면 두려워야 하겠죠. 막연히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안 되겠어? 뭐, 될 것도 안 돼.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를 이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틀이 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이 틀을 만들어 놨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틀만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보수적 성격이야.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보수적 성격. 다른 말로 바꾸면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되겠지. 그 질문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솔직히 나누기라. 좀 바꿨으면 이 말을 왜 그런지 생각해봐봐. 아니 뭐 괜찮아지겠죠 이러고 있다니까. 알았습니까? 자, 갈등도 봅시다. 이 처음부터 약간 우리 부르주아 혁명을 얘기하는 스타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회 희소같이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와, 사회는 좀 더 파이터들. 아니, 전부 다 희소같이 배분 때문에 싸운다고. 희소같이가 뭐고? 희소같이. 너네 그 경제 개념에서 희소성과 희귀성 헷갈린다. 희귀성은 절대적 양이 부족한. 예. 희소성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한 5일을 굶었어. 이제 막 앞에 안 보여. 좋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너한테 현금 100만 원하고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올려놓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이 1억짜리 다이아몬드는 현금으로 만드는 데까지 약 한 달이에요. 그럼 뭐 선택할래? 현금 100만. 그렇지. 그게 희소성. 나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내가 스스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희소성인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겠노? 야, 절대적 수량이 작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관계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희소적 가치를 배분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사회 희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 부, 부, 권력 이런 거 나와. 뭔가 약간 좀 냄새가 나죠. 그죠? 자,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한다. 그러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겠노? 사회. 아니지. 이게 그거야.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생산 수단의 소유 정도. 그러니까 유상계급이 부르주아, 무상계급이 프롤레타리아로 나는 그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예. 그러면 사회 질서나 안정은 누가 만들어놨다고? 지배계급이 만들어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 기능본에서는 모두가 다 합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시키면 별로죠. 아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놓은 지배계급이 만들어놨으니까 피지배계급은 신경 썼을까 안 썼을까? 썼죠. 그렇지. 그 정도 뭐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왜? 정말 가지고 있고 내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짱난다. 이거. 그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 규범이나 제도는 누가 만든 거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놨으니 이 사회 제도 자체가 마음에 들까 안 들까? 그렇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유용한데 우리가 무조건 싸우니? 이 복잡한 사회의 관계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생산 수단의 소유 정도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 자, 한 개.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것도 있잖아.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있잖아. 이거 설명돼야 안 돼. 무조건 싸워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개도 서로 적절하게 잘 섞어서 봐야 된다 이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또 하나 남았대. 상징적 상호작용. 이건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며 산문이나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뭐냐면 상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하죠? 장미꽃을 제가 쟤한테 고백한 거. 상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주관적인 정의가 기초를 해서 행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여학생한테 아리따운 여학생한테 너가 장미꽃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설레이갖고 야가 내를 좋아하는가 이거 나 이거 지 혼자 마음고 지 혼자 생각 다 했구나.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상징을 활용한다는 문자, 언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은 상호작용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상황적용의 기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 이거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사회가 중요하다. 사람이.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의 주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했을 때는 좋은 거지만 남이 했을 때는 나쁜 거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능동적인 사고 행위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설명이 안 돼. 한 개쯤 잘 봐. 항상 한 개쯤 잘 봐야 돼.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한 거는 설명이 안 돼.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뭐, 우리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헤이, 브라더. 은혜 선생님한테 막 이러면서 우리랑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사회 내에서 그렇게 생각이, 인식이 박혀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문화는 생활을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 왜? 사회문화의 현상의 원인은 단편적인 게 아니고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뭘 중요시해야 된다? 1번 문제를 맞추는 거. 뭐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능론은 아유 뭐 그렇죠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친구, 갈등론은 우리 아마 좀 약간 뭐 러시아의 트로츠키 정도의, 트로츠키보다 조금 더 파이터적인 면모이 강한 스탈린 뭐 그 정도. 갑시다 가자 막 이런 거 문제점 해결해라. 근데 갈등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해결만 하다가 아마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질문.